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보험, 펫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의 종류는 총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액보험, 그리고 두 번째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액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정액보험이라고 하고요.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실손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한 3천만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해야지, 실손보험 당연히 있지 하는 그 실손이 실제 손해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강아지 보험, 펫보험은 실손보험입니다. 저는 이 펫보험을 총 2화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화는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 총 31가지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31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2화에는 상품 구성, 특약에 대한 세세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제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약관은 펫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회사인 메리츠 화재 회사의 약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보상이 되지 않고요.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핵 연료 물질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 제4호 이해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6번 최초 계약의 보험 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보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 6번은 좀 중요하겠죠. 보험가입을 하기 전에 이미 발병이 됐던지 감염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애완견이 어떤 과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고, 그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 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8번 반려동물을 범죄 행위, 경주, 수색, 폭약 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9번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가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 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0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1번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2번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 보험 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 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13번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 다만 이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감염,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라 감염, 필라리아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4번,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보험사하고 이렇게 보상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리고 15번, 백신 접종 비용 및 기타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 예방, 접종 비용 및 정기 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보상이 되지 않고요. 예방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검사는 보상이 되겠죠. 이런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번,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 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보상이 되지 않고요. 17번,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18번, 미용으로 인한 비용,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19번,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 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20번, 손톱 절제, 며느리 발톱 제거 포함입니다. 잔존 유치, 잠복 고환, 제대 허니아, 이게 제대 허니아가 배꼽 부위 탈장을 이야기한답니다.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 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이 부분도 약간 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1번, 서해부 허니아, 이게 이제 서해부 탈장이라고 합니다. 천모난생, 속눈썹 질환이라고 합니다. 눈물샘으로 인한 비용,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2번, 입원 중에 식이에 해당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수의사 처방 의약품 이외의 것,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 외품 등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3번, 한의학, 단 침수는 제외합니다. 침수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 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24번, 목욕비용, 약용 및 처방상품값 포함입니다. 및 귀세정제, 예방 가능한 기생충, 벼룩이나 진드기, 모낭증 등의 제거 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25번, 반려동물 호텔 또는 보관 비용,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 수수료, 지도 비용 및 이와 동종의 비용. 26번, 왕진 비용,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재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7번, 안락사 비용, 시체 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보상이 되지 않고요. 28번, 마이크로칩 이식 비용, 각종 증빙 서류의 작성 비용. 29번,
과잉 진료 행위로 인한 비용. 이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라고 보여집니다. 30번 치아의 치과 치료 비용. 단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강아지 치아 스케일링이라든지 레진 이런 치료들은 치아의 치료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 그 치아 밑에 있는 그 구강, 잇몸에 있는 구강 질환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아포켈 등의 JAK 인헤비터 약물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총 31가지 펫보험 가입했을 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강아지들이 사실 쓸개골 탈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약관상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 31가지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펫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 약관 가지고 싸우셔서 보험금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펫보험 1화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 31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제 2화는 이제 펫보험의 상품 구성, 특약들은 또 어떻게 세팅되어져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 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